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 첫발을 내디딜 때 무릎이 유난히 뻣뻣하고 무거운 느낌이 올라오고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무릎이 덜컥 주저앉을 것 같은 불안이 스치나요?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무릎 앞쪽이 타는 듯이 아프고 저녁이 되면 무릎 주변이 붓고 열이 나는 느낌 때문에 양말을 벗을 때마다 안도의 숨을 쉬게 되나요? 이런 경험이 낯설지 않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들어보세요. 스스로의 무릎을 돌보는 법을 알게 되면 내일의 걸음이 오늘보다 분명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영선입니다.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잠깐뿐이라는 말, 통증이 덜어지면 괜찮은 줄 알고 지내다가 얼마 못 가서 다시 아파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이나 주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매일 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고 익히기도 간단하면서 무엇보다 꾸준히 하면 분명한 변화를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먼저 원리를 간단히 짚고 갑니다. 무릎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허벅지 앞쪽에 두껍고 강한 근육, 즉 대퇴사두근이 무릎뼈를 안내하고 지지합니다. 발바닥은 땅과 닿는 착관문으로서 혈액순환과 체중 분산을 돕고 무릎 뒤쪽 오금은 하체의 관문처럼 굳으면 전체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허벅지가 뭉치고 발바닥이 차갑고 오금이 단단해지면 무릎은 제자리에서 미세하게 틀어지고 작은 걸음에도 과한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릎만 주무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허벅지, 발바닥, 오금을 함께 관리해야 통증이 풀리고 움직임이 정돈됩니다. 이 3부위를 오늘 차례대로 세심하게 다루겠습니다. 듣는 동안 그대로 따라 하셔도 좋고 끝나고 나서 천천히 복습하며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단단히 마음을 정해보세요. 지금 허벅지 앞쪽으로 손을 가져가 보세요. 배와 다리가 만나는 서해부 언저리에서 무릎 바로 위까지 손바닥으로 길게 쓸어내리듯이 살결을 느껴봅니다. 손끝에 단단하게 만져지는 띠 같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바로 대퇴사두근입니다. 이 근육이 뭉치면 무릎뼈가 위아래로 미세하게 흔들리듯 움직이며 계단이나 경사진길에서 통증을 키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합니다. 허벅지를 풀면 무릎의 압박이 줄고 걸음의 탄력이 살아난다고요. 지금 엄지손가락을 포개듯이 세워서 딱딱한 띠를 가볍게 눌러봅니다. 처음에는 얕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깊게, 통증이 기분 좋게 시원한 수준에 닿을 만큼만 천천히 깊이를 더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손에 힘을 살짝 풀고 내쉴 때는 몸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느낌과 함께 압을 부드럽게 실어줍니다. 오른쪽 허벅지 위쪽에서 시작해 바깥쪽, 가운데, 안쪽 순서로 선을 그리듯 한 구역씩 훑어 내려갑니다. 하나의 선을 따라 5번 정도 왕복하고 다음 선으로 넘어갑니다. 무릎에서 손가락 2마디 위까지는 가볍게, 허벅지 중간은 조금 더 깊게, 골반뼈 가까이는 다시 부드럽게 이렇게 강약을 달리합니다. 오른쪽 전체를 천천히 훑는데 대략 60초에서 90초가 걸립니다. 같은 방식으로 왼쪽도 진행합니다. 왼쪽은 오른손으로 누르면 힘이 과해지기 쉽습니다. 손바닥 전체를 쓰다듬듯 넓게 대서 압을 나눠주세요. 손이 약한 분은 말이 잘 빠지는 빈 페트병을 눕혀서 허벅지 위에 대고 굴리듯 밀어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2번째 세트에서는 아까 살짝 아렸던 지점을 찾아가 3초 정도 깊게 눌렀다가 3초에 걸쳐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렇게 3회 반복하면 근육 안쪽의 뭉침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허벅지 앞쪽이 따뜻해지고 무릎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발바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발바닥은 하루 종일 온몸의 하중을 받아내는 곳입니다. 혈액이 모여들고 다시 올라가야 하는 길목이라 굳고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발바닥이 굳으면 종아리가 당기고 무릎이 뻣뻣해집니다. 의자 끝에 앉아 오른발을 왼쪽 무릎 위로 올립니다.
손가락 4개를 모아 발바닥 앞꿈치부터 뒤꿈치까지 길게 쓸어내리듯 문지릅니다. 발을 타원형 접시라고 생각하고 가장자리를 한 바퀴, 안쪽을 한 바퀴, 가운데를 한 바퀴, 이렇게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며 자극합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의 오목한 지점과 뒤꿈치 위쪽의 단단한 지점은 무릎과 고관절에 연결된 반응점이라 조금 더 세심하게 눌러줍니다. 엄지손가락의 넓적한 면으로 2초간 눌렀다가 2초간 풀기를 10번 반복합니다. 왼발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갑니다. 발이 차가운 분은 문지르는 손이 금방 차가워지지 않도록 손등을 맞비벼 열을 내고 시작하세요. 발목을 살짝 돌려주면서 발등에 힘도 빼줍니다. 뒤꿈치 가장자리는 뼈가 바로 만져지니 뼈를 세게 누르지 말고 그 주변의 단단한 살결을 부드럽게 비벼주는 느낌으로 접근합니다. 발가락 밑에 볼록한 부분은 체중을 많이 받는 곳이라 통증이 날 수 있는데 그럴수록 압은 낮추고 횟수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압을 줄이고 횟수를 늘리면 혈류가 고르게 살아납니다. 오른발 90초, 왼발 90초, 그리고 다시 오른발 60초, 왼발 60초. 이렇게 한 세트를 마치면 발끝까지 따뜻해지는 기운이 오래 남습니다. 무릎 뒤 오금으로 넘어갑니다. 오금은 무릎과 종아리 사이에 오목한 굴로 이곳이 굳으면 계단을 내려갈 때 특히 불편해지고 오래 서 있을 때 무릎이 뻣뻣해집니다. 의자 깊숙이 앉아 무릎을 조금만 굽힙니다. 양손으로 무릎 뒤를 감싸듯이 대고 엄지손가락에 지문 넓적한 면으로 오금의 중앙을 천천히 눌러보세요. 뼈나 힘줄이 딱딱하게 만져질 수 있으므로 방향을 살짝 바꿔 가장 눅진한 지점, 눌렀을 때 묵직하게 시원한 지점을 찾습니다. 그 지점에서 3초 누르고 3초 풀기를 5회, 바깥쪽으로 한 지점 이동해 5회, 안쪽으로 한 지점 이동해 5회, 이렇게 총 15회를 진행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오금을 누를 때는 허리가 따라 굽지 않도록 등을 등받이에 붙이고 어깨에 힘을 내려 손끝의 감각만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금이 부드러워지면 걷다가 종아리 뒤가 잡아당기던 느낌이 줄고 무릎을 펴고 굽히는 동작이 매끈해집니다. 여기까지가 첫 라운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라운드로 돌아가 허벅지, 발바닥, 오금을 한 번 더 짧게 순환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라운드로 길을 열었고 두 번째 라운드로 길을 넓히는 겁니다. 길을 내고 넓히면 혈류가 머무르지 않고 흐르며 따뜻함이 오래갑니다. 허벅지는 이번엔 손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열을 모읍니다. 발바닥은 원을 크게 그리며 훑고 오금은 2초 누르고 2초 풀기로 빠르게 순환합니다. 이 짧은 라운드가 3분이면 충분합니다. 끝나고 일어나서 무릎을 한번 펴보고 제자리 걸음을 천천히 10걸음만 해보세요. 방금 전과 다른 가벼움이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만난 사례를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의 62세 남성 환자분은 오랜 운전과 계단 회피로 허벅지 앞이 판자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몇 달간 무릎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 1000보 이상만 걸으면 밤에 쑤셔 잠을 설쳤습니다. 허벅지 앞 풀기를 아침 샤워 후 2분, 저녁 TV 시청 중 2분, 이렇게 일주일만 해보자고 권했습니다. 3일째부터 계단 오르내림 때 욱신거림이 줄었고 일주일 후엔 매일 1000보를 걸고도 밤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압을 세게 넣는 대신 영역을 넓게 강하게 비비는 대신 길게 쓰다듬는 방식으로 바꿔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대전의 67세 여성 환자분은 발바닥이 늘 차갑고 아침에 첫발을 디디면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심했습니다. 발바닥 순환을 올려야 무릎이 가벼워진다고 설명하고 발 중앙과 뒤꿈치 위를 중심으로 2주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분씩 시행하게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아침 첫걸음에 통증이 반으로 줄었고 발이 따뜻해지면서 종아리 당김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뒤꿈치 뼈를 세게 눌러 아팠던 습관이 있었는데 뼈가 아니라 뼈 주변의 부드러운 조직을 넓게 문지르도록 바꾸자 효과가 바로 났습니다. 부산의 72세 박술래님 이야기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평생 공장 일을 하다 무릎이 심하게 망가져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이분께는 오금 압박과 허벅지 앞 풀기를 함께 가르쳤습니다.
오금은 3초 누르고 3초 풀기 5회씩 3지점, 허벅지는 손바닥으로 90초 훑기, 이렇게 하루 3번. 첫 주에는 허리 통증이 먼저 줄었고 둘째 주엔 다리 부종이 빠지면서 양말 자국이 얕아졌습니다. 셋째 주엔 지팡이를 짚고 가까운 시장까지 혼자 걸어 다니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일정과 강도를 무리하지 않게 유지한 것입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순서, 같은 강도로 반복하면 신체가 학습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얼마나 세게 눌러야 하느냐고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눌렀을 때 아프지만 시원하다. 수준, 다음날 멍이 들지 않을 정도, 그리고 누른 직후 그 부위가 따뜻해지는 정도입니다. 세게 한 번보다 적당히 여러 번이나 씁니다. 근육은 때리면 더 움츠러듭니다. 풀어야 할 건 매듭이고, 매듭은 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실을 풀듯이 느리게 풀어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묻습니다. 언제 하면 좋으냐고요. 저는 2가지 시간을 권합니다. 몸이 가장 굳어있는 아침, 그리고 하루의 피로가 몰려드는 저녁입니다. 아침에는 짧게 길을 열고 저녁에는 조금 더 길게 정리합니다. 샤워 직후, 족욕 직후처럼 체온이 올라가 있을 때는 금상첨화입니다. 이제 조금 더 섬세한 감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벅지를 문지를 때 손바닥과 허벅지 사이에 미세한 미끄러짐을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거칠다가 점점 미끄러움이 부드러워지면 그 순간 혈류가 돌아온 것입니다. 발바닥을 누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렀다 풀면 살결이 천천히 올라오는데 처음엔 창백했다가 점점 분홍빛을 띱니다. 오금은 누를 때 손끝에 미세한 박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박동이 규칙적으로 탕탕 이어지면 준비가 된 겁니다. 이런 신호를 읽는 감각이 생기면 스스로 강도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부위를 연결하는 하나의 루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삼선 순환 루틴입니다. 첫째, 허벅지 앞쪽을 위에서 아래로 3줄, 바깥줄, 가운데 줄, 안쪽 줄을 각각 30초씩 내려옵니다. 둘째, 발바닥을 가장자리원, 중앙원, 뒤꿈치 위 구역으로 나눠 각 30초씩 돌며 눌러줍니다. 셋째, 오금을 중앙, 바깥, 안쪽 3지점에서 3초 누르고 3초 풀기를 5회씩 합니다. 이 루틴을 오른쪽, 왼쪽 순서로 돌면 6분이 지나갑니다. 아침에는 1세트만, 저녁에는 2세트를 권합니다. 시간이 아주 없을 때는 허벅지 60초, 발바닥 60초, 오금 60초, 이렇게 3분만 하세요. 짧아도 매일이면 길게 한 번보다 낫습니다. 생활 속에서 무릎을 아끼는 작은 습관도 덧붙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발을 디딜 때 무릎을 끝까지 잠그듯이 펴지 말고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 부드럽게 밀어 올린다는 느낌을 잡아보세요. 난간은 자존심이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반드시 잡으세요. 앉았다 일어날 때는 발을 몸쪽으로 조금 끌어당기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인 다음 허벅지로 바닥을 눌러 일어납니다. 무릎이 앞장서지 않게 하는 요령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을 때는 30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툭툭 털고 발끝으로 까치발을 10번 들어 올립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가 종아리 펌프를 깨우고 무릎의 부기를 막아줍니다. 몸무게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체중 1kg이 줄면 무릎 관절이 받는 하중이 대략 4배 이상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탁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고 지나친 설탕과 과한 밤참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무릎이 받는 하중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질문이 더 떠오르실 겁니다. 통증이 심한 날에도 해도 되느냐? 열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인공관절 수술을 한 뒤에도 도움이 되느냐? 통증이 매우 심하고 뜨겁게 달아오르는 느낌이 강한 날에는 먼저 10분 정도 냉찜질로 열을 가라앉힙니다. 그 다음 강한 압박은 피하고 부드럽게 훑는 방식으로만 짧게 시행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술 부위의 흉터를 직접 세게 누르지 말고 허벅지 위쪽과 발바닥, 오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초점을 맞추면 계단과 보행이 수월해집니다. 또 하나, 누르다 보면 발바닥이나 허벅지에서 톡톡 찌릿한 감전 같은 느낌이 순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대개는 근막이 풀리면서 신경이 깨어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찌릿함이 지속되거나 화끈화끈 타는 통증으로 바뀌면 강도를 줄이고 횟수를 나눠주세요. 다시 한번 실제 환자들의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원에서 오신 58세 여성은 오랫동안 쪼그려 앉는 습관 때문에 무릎 앞쪽과 바깥쪽이 번갈아 아팠습니다. 허벅지 바깥쪽을 힘껏 두드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근막이 더 긴장되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두드리는 습관을 멈추고 손바닥으로 길게 천천히 넓게 쓸어내리도록 바꾸자 보름 만에 계단을 내려올 때의 시큰거림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여수의 65세 남성은 뒷산 오르기를 좋아했지만 하산 때마다 무릎이 아파 운동을 포기할까 고민했습니다. 오금과 발바닥을 등산 전으로 2분씩 다루도록 했더니 하산 때의 충격을 다리 전체가 나눠받게 되어 불편함이 크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이 크게 느낀 점은 내려오는 동안 발가락을 가볍게 벌리고 뒤꿈치를 살짝 늦게 닿게 하면서 걸으니 무릎 충격이 확 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감각의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한 번 더 따라 해봅시다. 허벅지 앞쪽, 오른쪽부터 40초, 이어서 왼쪽 40초. 손바닥을 넓게 펴서 피부를 긁지 말고 미끄러지듯이 밀어줍니다. 발바닥은 오른발 40초, 왼발 40초, 가장자리부터 중앙으로, 중앙에서 뒤꿈치로 동심원처럼 이동하며 천천히 눌렀다 풀기를 반복합니다. 오금은 오른쪽 중앙 3회, 바깥 3회, 안쪽 3회, 왼쪽도 같은 순서로 3회씩. 이렇게만 해도 몸이 놀랍게 따뜻해지고 무릎 주위의 경직이 풀립니다. 만약 지금 서서 듣고 계시다면 두 손을 허벅지 위에 올리고 무릎을 아주 조금만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10번 해보세요. 굽힐 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며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고 펼 때는 무릎을 잠그지 않고 살짝 남겨둡니다. 이 작은 여백이 관절을 지켜줍니다. 밤이 되어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잠시라도 피하세요. 방바닥에 앉을 때는 방석을 2개 폭의 무릎 높이를 올리고 가능하면 의자 생활을 늘려 무릎 각도를 넉넉하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이 아픈 날일수록 무릎에 매달리는 일은 줄이고 허벅지와 엉덩이에 일을 맡깁니다. 걸을 때 배꼽 아래의 힘, 즉 아랫배 힘으로 몸통을 길게 세우면 무릎의 부담이 흩어집니다. 이건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반복으로 몸이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손을 올리는 습관, 그게 결국 무릎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약입니다. 이쯤에서 오늘의 핵심을 한번 더 마음속에 새깁니다. 허벅지 앞을 풀면 무릎뼈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발바닥에 순환을 깨우면 종아리 펌프가 움직여 무릎으로 쏠리던 압력이 분산됩니다. 오금을 부드럽게 하면 굳었던 관문이 열려 하체 전체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이 세 가지가 모여 한 몸의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매일 닦아주면 통증은 뒤로 물러납니다. 변화는 보통 첫 주에 미묘하게, 둘째 주에 분명하게, 넷째 주에 생활의 체감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시작해 한 달 뒤에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때의 걸음을 오늘의 선택이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는 다짐 한 줄을 적어드립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허벅지와 발바닥과 오금을 3분 돌보고 저녁에 한 번 더 정리한다. 통증이 심한 날에도 부드럽게라도 하고 바쁜 날에는 최소 루틴으로라도 지킨다. 계단에서는 난간을 잡고 앉았다 일어날 때는 허벅지로 바닥을 누르며 무릎은 끝까지 잠그지 않는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단백질을 챙기며 밤늦은 간식은 줄인다. 내일의 무릎은 오늘의 손끝이 만든다. 이 간단한 다짐이 오늘의 이야기를 현실로 바꿉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방금 배운 대로 허벅지, 발바닥, 오금을 차례대로 돌보고 내일도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반복해 보세요. 몸은 반복에 반응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 반복이 만든 변화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무릎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일의 계단을 오늘보다 덜 두려워하고 산책의 첫걸음을 가벼운 마음으로 내디딜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무릎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영선이었습니다. 내일의 걸음에서 다시 만나요.